2025년 7월 스트레스 DSR 3차 시행을 앞두고 가계부채가 한 10조 가량이 늘어서 금융권들이 긴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네요. 금융당국에서도 모니터링을 좀 더 많이 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스트레스 3차 시행을 금융권들은, 제일금융권들은 되게 좋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정부가 대놓고 가상금리 1.5% 부과하라고 허용도 해주죠. 게다가 이제 대출 한도도 축소시켜주죠. 금융권에서 알아서 대출 금액 자체만 줄이기만 하면 니네들이 뭘 해도 허용해줄게, 뭐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은 거죠. 결국 이제 대출 한도를 줄인다라는 건 스트레스 DSR 3차 시행하기 전에 대출을 한도보다 더 이렇게 받아 놓으면 나중에 그게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그 대출자들을 되게 목조화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대출을 과도하게 받게 금융권에서 놔주겠냐라는 겁니다. 그걸 계속 유지시켜 주겠냐고요? 아니죠. 한도를 초과하면 그에 대해서 곧바로 어느 시점이 되면 당장 갚으라고 아마 닥달할 겁니다. 그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줄기차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해야 된다, 빚지지 말라, 그리고 나중을 위해서 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제가 반복해서 하는 얘기인데요, 결국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것도 빚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빚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빚을 레버리지로 혹은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 용도로 쓰는 것, 그걸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활용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빚 내는 건 우리가 용도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몇 번 아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무리하게 억지로 대출을 많이 낸다라면 그건 위험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빚을 잘 활용하는 것, 그건 제가 볼 때는 주택담보대출 받는 거, 거주택담보대출도 집값의 퍼센테이지가 50%, 60%, 70% 이러면 비정상이고요. 최대한 30%, 40%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이고, 최소로 빌려서 정말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상환할 계획을 세우면 그 상환이 실제로 가능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정도여야 그래야 그 빚을 감당하고 책임지며 살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또 빚 내는 것, 빚지는 걸 뭐 당연시 여기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이제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고 뭐 남들은 다 그렇게 산다 라며 자기 합리화를 이제 통상적으로 시키려 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제 빚을 져서 되게 힘들어 안 한 사람처럼 그렇게 곤욕스럽게 사는 거죠. 어떤 사람을 선택할지는 개개인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은, 저는 항상 생각해 보건데 어리석게 살지 말자, 무리하게 바보짓 하지 말자 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남들이 빚내서 되게 빈곤하게 밥 한 끼 먹고 살면 당신들도 다 그래도 된다, 나도 그래도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남들이 그렇게 사는 거 보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방식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들, 지금의 현실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길을 추구할 수 있을지, 그런 걸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이 좀 더 현명하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는 좀 더 이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목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제 부동산에 올인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기가 힘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월세가 좀 더 이제 변화될 것이고, 현금성 자산, 당장 내 손에 돈 쥐고 있는 걸 좀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 이제 예전하고는 꽤 많이 다른 모습들이 아마 벌어진다라고 봐야죠. 누가 뭐라 해도 좀 냉정하게 따져보고 좀 더 고민하며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야죠. 잘 따져봐야 되고요. 세상 사는 거 만만하지 않은데 자꾸 자기만 만만한 것처럼 생각하면 큰 코 다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만 더 많이 가지고 남들은 덜 가지는 이런 이제 일이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그런 욕심 부리고 살다 보면 나중에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자기가 다 뒤집어 쓸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빚요, 빚을 5억 10억 내는 걸 쉽게 생각하고 빚 내는 것도 능력이다. 아무한테나 빚을 내주는 거 아닌데 네가 만약에 빚을 10억 낼 수 있다라고 하면 너는 그만큼 능력자라는 증거다. 이렇게 개소리한 놈들이 되게 많아요. 빚을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빚도 자산이다라고 얘기하는 미친 놈들, 그런 놈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죠.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좀 더 두고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무진장 힘겨워질 거라고 보면 맞습니다. 무지하게 빡셀 거라는 거죠. 정신을 좀 차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고 좀 더 두려워해야 되고 좀 더 염려해야 되겠죠. 살아가는 걸 참으로 고민스럽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세상 사는 거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거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야죠. 두려워하고 겁내며 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들, 많은 것들을 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섭다, 빚만큼 두려운 게 없다라고 생각해야죠. 빚 내고 나면 나중에 새 정부가 뭐 빚을 탕감해 줄 거다, 뭐 하다가 안 되면은 파산하고 괜히 생각하면 된다. 빚은 내가 도망 다니다가 내 자녀에게 상속 포기하면 끝난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요, 세상 살아가는 거 그렇게 쉽지 않죠. 내 생각, 내 바람대로 척척척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두려워하고 좀 더 염려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내 생각, 내 바람대로 잘 되면 세상이 전부 다 부자여야 되고 다 넉넉한 사람밖에 없어야 되죠. 근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건 뭘 뜻합니까? 만만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며 좀 더 두려워하고 좀 더 고민하며 살 필요가 있겠다. 스트레스 DSR 3차 시행 전에 대출 한도가 줄어드니까 대출을 더 받아야겠다, 이런 개소리 하지 말고 빚을 최대한 덜 내려고 생각하고 부득불 빚을 냈으면 하루라도 빨리 갚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그게 제일 정상적인 모습이다. 그래야 삶이 금융권으로부터 착취당하는 걸 최대한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칼 들고 위협했냐? 빚 내라고. 빚 네가 낸 거 아니냐? 네가 흥청망청거리고 함부로 빚 냈다가 빚쟁이 돼서 인생이 망가지는 거 아니냐라고 많은 이들이 얘기하는데요. 지금의 시대가 빚을 너무 쉽게 낼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 있는 것들도 우리는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대면 대출도 막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챙겨야 될 것들이 많다라고 봅니다. 개개인들은 빚을 좀 더 내지 않는 피해서 안간힘을 쓰고 금융교육을 받아서 금융 지식도 쌓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약탈당하고 뺏기고 이용당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